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이제 2022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재 TV 출발 당신의 계산 전략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김본 앤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본 앤 칼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올해도 2022년에도 올해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새해 이 방송 첫 개장으로 뵌 게 한 5년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개장 아침에 이걸 딱 하니까 상당히 좀 새롭고요. 내용은 정말 할 게 많은데, 사실 아침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리 준비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해를 첫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올해 전략을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오늘.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올해. 그걸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전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지표 발표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1월이 항상 1월 달엔 중요한 게 이벤트가 많고 CES가 있고 세계 가전박람회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벤트도 많고 이슈도 많고 거기에 추가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실적 발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월에 상당히 바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증시가 꽤 많이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김본 앤 칼리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본 앤 칼리로 이제 접속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노란통 메신저 상에서 우리 저와 함께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개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것저것 할 건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일정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일정. 첫 번째가 일정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정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올해가 주요 포인트, 올해 이슈의 주요 포인트. 특히 올해는 이제 어떤 것들이 많나,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미 증시나 지난 간밤의 증시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31일 날 장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냥 찔끔 하다 말았어요. 네, 하다 말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고요. 자, S&P 50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이 제일 중요한데 지수에서 S&P 500. 자, S&P 500은 이제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를 내긴 했는데, 중요한 건 신고가를 냈다가 살짝 밀렸죠. 살짝 밀렸고, 30일 날도 밀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죠. 네, 거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적었던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 예, 거래량이 딱히, 거래량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증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적었다는 부분, 그래서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연말 증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해 연초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거래량들이 복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복귀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바보다는 조금 이제 연말이 작았는데. 연초에는 그 대형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준비하는 물량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이 좀 깨면 안 된 라인이었고요. 깨면 안 된 라인이었는데 지켰죠. S&P 500 같은 경우는. 지켰고 나스닥도 사실상 잘 지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점을 갱신하느냐 부분인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요. 다만 올해는 충분히 1월 달에는 상승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종합 보시면 아시겠지만 15,644에서 끝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15,900 라인, 15,900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연말 증시 때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감을 했었는데 한 해 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작년 2021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또 코로나가 2년 연속이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증시가 2020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상당히 많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상승은 했지만 시기가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국내 증시는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른 게 없지만 이제 해외 증시로 보면은 우리가 S&P 500 같은 경우는 사실 약 26% 정도 2021년 한 해에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상승을 좀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얘기했던 게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면은 이건 시장이 좋지 않다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역전 현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증시 후반부로 갈수록 2021년 후반부로 갈수록 좀 그런 부분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 증시 연말 쪽에는 이제 기술주가 조금 그렇게 좀 부진했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주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그다음 전기차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이나 2020년을 관통했던 종목들은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좀 살짝 밀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됐다.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곧 삼성전자가 시작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시작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잠정 실적이 아마 이번 주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정은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별거 없죠. 주가는 별거 없습니다. 주가는 별거 없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순차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반영될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빨리 반영되면 좋겠죠. 지수가 잘 오를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보자.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후반부 갈수록 좀 괜찮아졌는데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죠. 마지막에도. 그리고 소비주 관련주들이 좀 마지막에 좀 올랐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유럽, 미국, 자 유럽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다음 미국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한 상태인데
지금 메시도, 예, 축구선수, 예, 리오넬 메시도 지금 코로나 걸렸다죠, 지금? 예, 지금 다 걸리고 있습니다. 다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장이 많이 안 밀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장 우리나라 경기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예. 유로스톡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독일 역시 마찬가지, 독일 증시 역시 마찬가지, 독일이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흐름을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제 좀 내성이 좀 생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봉쇄를 좀 여기저기 하고는 있는데 강력한 봉쇄는 아니고요. 중국은 물론 다릅니다.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는데 시안인가요? 시안을 아예 통째로 봉쇄하고 있죠. 중국이니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죠. 중국 아예 도시를 하나에 그냥 아예 다 그냥 가둬버렸어요. 다 싹 다. 먹을 것도 없다고 지금 다도 아우성인데. 중국은 저렇게 정치를 하고 저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없나 봐요. 공산당이 저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좀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뭐 그 나라 문화인가 보죠. 뭐 일단 그런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좀 거의 마지막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벗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2년에는 코로나를 종식한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데,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올해 연초 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연초 일정을. 연초 일정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 호주, 등등 일본, 호주, 일본, 중국 다 휴장이죠. 휴장입니다. 안 열려요. 우리나라 열리죠. 우리나라 열리고요. 열린 데 있고 안 열린 데 있습니다. 자, 연초에 오늘 이제 휴장인 거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중국하고 일본이 닿는다. 이게 이제 그 장중 흔드는 이슈가 좀 적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초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매월 초가 지표 발표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가 아주 많다. 그리고 오늘 이거 지표가 뭐 있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가 PMI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화요일날 중국의 최신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제조업 PMI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가 이제 화요일날 중국은 장중에 이게 나올 거예요. 장중에 나올 겁니다. 장중에 나올 거고, 요거는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아마 이제 수요일날 반영이 되겠죠. 수요일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수요일날 반영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해요. 장관급 회의를 하는데 화요일날 장관급 회의를 합니다. 화요일날 장관급 회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은 분명히 수요일날 줄 거다. 유가가 수요일날 유가 관련 좀 보시면 되고, 유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제 유럽도 유로존도 PMI를 발표하는데 그렇게 뭐 유로존은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 수요일 날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ISM 서비스업 PMI를 발표합니다. 제조업이 있고 ISM이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예. PMI 발표를 합니다.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MC 의사록이 이날 공개가 되죠. FMC 의사록.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 CS 2022가 있습니다. CS 2022가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가정박람회가 이제 수요일 날 개막을 해요. 원래는 일정이 4일이었는데 하루 더 줄였죠. 코로나 때문에 하루 더 줄였고 구글, 애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메타 등등 기존 CS 참여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청 참가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갑자기 CS를 참가해요. 포스코가 아니 가전하고 뭔 상관이지? 포스코, 그다음 뭐 현대차, 중공업, 두산까지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참가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판이에요 완전. CS 2022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최근에 가끔하게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쪽이 많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LG전자 모두 다 자율주행 쪽 관련한 얘기를 할 것 같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로봇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이쪽. 현대차는 사실 모빌리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번 CES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월화수 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 높다. 단 CES가 끝날 때 시장이 좀 이쪽 관련주들이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쪽이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에 이제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PMI가 나와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신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중요한 건 이제 화요일 날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신이 이제 민간에서 집계하는 건데 중소기업을 좀 많이 반영을 해요. 실물을 많이 반영을 한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가 있어요. 제조업 PMI가 있고 서비스 PMI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만진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표는 믿을 수가 없죠. 중국은 제품도 믿을 수가 없고 물건도 믿을 수가 없고 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못 믿겠어요. 사실. 그래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그나마 신뢰성은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실적 발표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 시즌을 개막을 금요일 날 합니다. 시간 타임라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타임라인대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잠정 실적, 그러니까 확정된 실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요 정도 나왔을 것 같아 하면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이제 예정돼 있냐면 미국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하죠. 12월 고용 보고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항상 논밤이라고 하죠. 논밤 페이롤 인플로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비노목 고용자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금리 인상에도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음 주 1월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완전히 그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고요. 1월 17일부터 1월 20일 한국 실적 발표 시작하면서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1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다 우르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을 봐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봐야 되는 시간이. 실적을 봐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일주일치를 먼저 정리가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일주일치 정리하면서 중요한 거 FMC 의사라고 하고 CS2022가 우리가 주요 포커스고, 대표보고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바로 또 다음 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대표보고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그 다음에 CS2022 관련주들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일단 지표 정리랑 이번 주 주요, 이번 달, 시작 일정 같은 경우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당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종목들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 이슈를 좀 주말 동안 뉴스 이슈를 좀 보려고 하는데, 주말 동안 뉴스 이슈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이슈가 하나 있냐면요. 2위에서, 이거 이제 노란통 메신저 계시는 분도 노란통 오른쪽 하다 보면 QR코드가 있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고 입장이 되시는데, 지금 요거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제가 밤에 주요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시면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 안 되니까,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했을 때 내용 중에 괜찮은 거 뭐냐면, 이유가 이제 그 원자력을요, 환경 친화로 분류를 했어요. 네. 즉 원자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다라고 분류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한테는 호재죠. 네. 뭐야, 이유가 제일 그렇게 깐깐한 이유가 원자력 환경 친화로 분류를 했다고? 이거는 뭐 이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거 환경 친화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우리나라는 텍소노미라 그래야지, 녹색 분류 체계 이쪽 부분에서 원자력을 빼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유가 그렇게 바꿨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 쪽에서 약간 좀 대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자력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좀 밀리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약간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상 원자력을 다시 또 친환경 쪽 분리하지 않을까. 저라고 했네요. 환경 친화. 인화가 아니라 이제 오타가 맞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시 이거 가지고 좀 다시 환경 친화로 분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지율 따라갑니다. 지지율 따라서. 자, 지지율 따라서 막말로 지금 지지율이 안 좋았을 때는 건설이고 뭐 부동산이고 원자력이고 뭐 다 지금 정책을 살짝 틀어놨는데 다시 지지율 오르고 있잖아요. 그 대선 후보, 그 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플러스 야당이 좀 약간 내용에 빠지면서 약간 좀 대선 지지율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또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해지죠, 생각이. 근데 이유가 일단 이렇게 분리했다는 건 분명히 관련주들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분명히 있다. 오늘 좀 보자. 딱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있겠습니까?
뻔하죠. 인자로 깔려서 뭐 있어요? 두산중공. 두산중공 자기도 좋아요. 예. 기관 외국인 최근에 매도는 했습니다만 빠지지도 않았고요. 고점 대비해서 살짝 한번 눌려준 상태 정도인 거죠. 두산중공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한전기술, 한전 KPS.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급등나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때는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정도를 보시면은 좀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확인해보자.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걸 반대를 한다고 해요, 반대를.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럽도 지금 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얘기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있는 이슈 잠시 3분만 휴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는데 휴식이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내용 정리를 다시 해서 올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제가 이슈로 뽑아놓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돼요. 5개, 6개 정도 되는데, 6개 정도 이슈 우리가 좀 계속 볼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10시에 열려요. 알고 있죠? 9시에 열리는 줄 알고 지금 다 우르르 좀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증시 10시에 열립니다. 10시에 열리지만 우리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거 준비하고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더 준비 저랑 같이 하면은 오늘장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2022년 첫 증시 대비 잘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빨리빨리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셔야 좀 더 좋은, 오늘 이거 하고 9시에서 10시까지 또 이제 저랑 같이 노란색 메신저 코멘트 보시면서 같이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전 잠시 3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따가 다시 뵐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팍스뉴 TV 출발 당신의 개선 전략에 김보냉 칼리에서 김보는 맡고 있는 김덕수 본부장입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이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가 어떤 게 있냐면요. 중국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올해까지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 올해까지만 지급.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빠른 나라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가장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줘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을 배터리에다 주고 있었는데 배터리 부분이 원래 우리나라가 적극 전기차 시장을 거의 다 확보를 했다가 문제는 뭐였냐면 중국이 자기들 돈을 우리가 벌어가니까 또 배 아팠나 봐요. 배 아파가지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를 배제를 했고 삼성 SDI, LG화학 전부 다 배제를 했거든요. 배제하면서 이제 자기네 배터리를 쓰고 그렇게 사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는 보조금 주지 않았어요. 2000 사드 문제 터지고 나서도 그때부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배터리 딱히 뭐 별로 납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까지만 나간다고 해서 뭐 영향을 받거나 타격을 받거나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이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쪽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계속 줄였다가 계속 줄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이제 올해까지만 해서 지급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영향을 줘서 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중국 전기차 보급률이 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 단가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더 훨씬 싸게 단가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요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어차피 납품 안 해요. 어차피 납품 안 하니까 중국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재업체들, 중국의 소재업체들,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업체들이 문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모두 우리나라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소재 업체들은. 근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 줄면은 전체 판매량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를 받지 않겠으면은 1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요게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변화시켜야 된다. 다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좀 다변화해가지고 좀 우리가 중국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 미국이나 그쪽으로 좀 시장을 좀 돌린다든지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슈가 하나 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이 이슈가 바로 하방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건데 연말로 갈수록 전기차 섹터는 좀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부분 염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거는 뭐 약간 대선 이슈인데 정치 관련주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뭐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마 관련주들이 많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한 얘기만 좀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야당 후보가 지금 내용을 바꾸면서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관련주들. 근데 이 관련주들이 과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관련이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들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인맥 관련주들을 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간에 왔다 갔다 급등락하니까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인맥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인맥 있다 그래서 뭔가 그 회사가
수혜를 받으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는 그때 뭐 이하공영부터 해가지고 4대강 정책 이슈가 있었어요. 정책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까. 인맥 관련주가 아닌 정책 이슈를 좀 보자. 예, 정책 이슈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 정책이 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래서 핵심 정책이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정책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전략.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원자력도 살짝 힘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원자력을 좀 밀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당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안 좋을 때는. 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근데 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원자력이 조금 더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지만 당장 에너지 수급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탄소 배출 줄이려면은 원자력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분간은. 원자력이 친환경이라는 거가 진짜 어불성설인데, 이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방사능은 오염물질 아닙니까? 예, 탄소보다 방사능이 바로 죽는다, 이거. 일단은, 근데 이제 어불성설이긴 한데, 지금 당장 쓸만한 에너지 전력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관련주도 오늘 좀,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근데 밀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책 관련주를 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책 관련주가 기억나는 게 없죠. 예. 이게 토론을 안 하니까 자꾸. 뭔가 토론을 해야 뭐 이분이 정책에 어떤 기준이 있고, 물론 발표는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한다. 근데 이게, 다른 정책 경쟁 이슈로에 약간 묻혀버려서 정책이 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이 좀. 예. 부각이 안 됐으면 토론이라도 하면 부각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토론을 안 하죠. 여튼간에.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슈로 봐야 될 거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쭉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인맥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인맥 관련주는 하지 말자. 인맥 관련주들은 패스. 예. 정책 관련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 정책 관련주, 인맥 관련주들은 사실 올라도 이게 기술적인 분석만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흐름만 보시기 바라고요. 예, 뭔가 펀더멘탈이다, 뭔가 영향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책이 좀 결정된 종목들 위주로 좀 우리가 좀 보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물론 몇 개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본소득 관련주들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정책 관련주들이.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을 좀 받쳐주는 종목, 실적이 아주 우수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MC넥스가 우리가 이제 CES가 있잖아요. CES 2022에서 대기업들 참가 기업들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게 노란토브 신제에서 우리가 지금 MC넥스 많이 얘기를 드렸고 노란토브 시대뿐만 아니라 박승재 TV에서도 제가 보유 종목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으로 MC넥스 많이 얘기 드렸거든요. MC넥스가 꽤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 CS2022에 참가를 한답니다.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가해요. 근데 작년에 참가했을 때 아무 이슈도 안 받고 있다가 올해 자율주행이 오늘 특별히 이슈가 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자율주행 쪽이랑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자율주행이야. 로봇을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 특히 MCNS는 자율주행 있죠. 그 다음 폴드디줌 카메라 이슈가 있어요. 애플이 폴드디줌 카메라를 현재 밀고 있는데 폴드디줌 카메라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하고 MC넥스하고 몇 군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CS2022가 지나면 관련주들은 한번 피크를 치고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자. 그 부분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첫 5천을 돌파했습니다. BDI 지수죠. BDI 아니 그 벌크선이고요. 자, 컨테이너 운임 지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뭐 뻔하죠. HM이랑 이거 다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HM.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실적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곧 실적 시즌이잖아. 또 실적 시즌인데 HM의 실적이 곧 나올 텐데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실적 시즌에 포커스 맞춰서 실적을 보자. 자, 그 다음에 HM이 안 되면은 우리는 현재 노란통신지에서 태용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태용로직스를 현재, 저희가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태용로직스도 실적이 엄청납니다. 이게 물류 관련주, 제 3자 물류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현재 실적이 엄청나고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타겟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장 이슈는 좀 끝났고, 자, 그 다음 2022년을 관통한 전략을 좀 얘기 드릴게요. 자, 2022년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는, 저는, 상, 고, 하, 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히려 1분기 때 조금 더, 1, 2분기 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3, 4분기 때,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자,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가장 피크 나오는 게 1분기, 2분기가 그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면은 미리 선반영한다고 치면은 지수는 먼저 움직일 거고, 삼성전자 움직이면 지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5월이 지나면 약간 시장을 조금 더 보시고 보자.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수가 많이 가냐? 많이 못 간다. 상승률은 제한. 이유가 뭐냐면 대형 IPO가 올해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사실 시장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었고요. 시장에 자금도 상당히 많았고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대형 IPO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1월부터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이미 날짜가 나왔을 거예요. 이미 날짜 결정 났거든요. 27일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이게 제가 그냥 제 판단으로는요. 일단 공모가 10조 원대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상장하자마자 따상 뭐 보진 않습니다. 시총이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15조에서 20조 오거든요. 20조 원짜리예요. 이런 종목이 IPO 들어가는데 시장의 자금 이쪽 몰리면 유통시장의 자금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엔터부터 해가지고 상장할 거 엄청 많습니다. 올해. 그래서 상장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장 일정은 또 나중에 추후에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드릴게요. 자, 노란통 메신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죠. 올려드릴 텐데 이런 이슈 때문에 지수가 상승률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유통시장, 발행시장 쪽으로 시장에 돈이 조금 몰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 쪽에 시장이 활발하게 돌지는 않을 거다. 그게 좀 돌면은 더 상승률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충분하게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당장 오늘 아침에 올라갈 종목은 제가 어떻게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파악은 어떻게 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말에 배당주를 얘기 많이 드렸어요. 배당주. 연말 배당주는 상승률 회복하잖아요. 배당락 회복하면 웬만하면 다 대부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금융주들은 보유할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도하시면 낫다. 그 대부분 다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배당은 어차피 받을 거니까. 배당 받고 넘어갈 거니까. 배당은 다 받으실 겁니다. 이제 연말까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주 이제 시장은 깔끔하게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CS202에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202 관련주들 뭐뭐 있습니까?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잘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소개도 많이 시켜드렸고, 보시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중에 상당히 좀 최근에 괜찮았던 종목이 QSI인데, 이거 우리는 TV 방송에는 얘기했는데 공략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여러 종목들 전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른쪽 하단에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QR코드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전략 노란통 메신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